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하향세였던 LA시의 범죄율이 12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력과 성폭행 등 거의 모든 부분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사건 분류 방법을 수정한 이후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의적으로 범죄율을 낮춘 게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오히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만에 늘어난 LA시 범죄율. 올 상반기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늘어났습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증가폭은 20.6%로 더 컸습니다. 피해자 중상 이상의 폭행은 무려 1,200여 건이나 더 발생해 26% 올랐습니다. 자택 침입과 차량 절도도 각각 15.8%와 13.8% 늘었고 갱 관련 범죄는 18%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범죄율이 급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집계 분류 방법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부 중범 사건들을 경범으로 분류해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A 경찰국이 이를 수정했는데 이번에 높은 범죄율로 반영돼 나타난 것입니다. 때문에 시와 경찰 당국이 고의적으로 범죄율을 조작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This is bad news. But as I said during the State of my City address, my administration doesn't run away from bad news. We own it. And public safety is my number one priority as mayor. Reducing these numbers is absolutely essential. 시와 경찰 당국은 다운타운 노숙자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과 더불어 수사 인력 재배치 등 적극적인 범죄 대응으로 인해 묻혀졌던 범죄 사건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아직 여타 대도시에 비해 LA시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어 조작 또는 치안부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hat's a good crime rate for a major city, much better than the other top five. But still, this city deserves better, and we'll continue to work at that. 한편 올 상반기 한인타운의 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지난해보다 22.3% 늘었고 재산범죄도 19.6%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58.6%나 늘어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일상생활용품부터 의료용 생체 조직의 인쇄까지 3D 프린터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그 활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젠 전기 자동차도 3D 프린터로 제작해 내년까지 상용화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보도에 노숙 기자입니다. 애리조나에 위치한 3D 프린팅 전문 업체. 작업장에선 3D 인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다름 아닌 전기 자동차.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생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용화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로 3D 프린트된 전기 자동차가 거리를 나서게 됩니다. In fact, less than a year ago, in September, we debuted the world's first 3D printed car called the Strati at the International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Show in Chicago. And so for us, that was a big first. So we've been very busy for the last 6 to 7 months because now we're getting ready for putting this into production. 한 대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겨우 44시간.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해 일반 자동차에 필요한 2만여 개의 부품을 40개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차량의 몸체, 타이어와 전기 모터 등 주요 부품들을 따로 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탄소 섬유를 활용해 재질 또한 강화시켰습니다. You start with a digital file that you put into a printer, and the printer prints out the rough shape of the car. Then you come along with a milling machine and you cut down the car to be exactly the shape in the places where you want it to be exact. And then you assemble parts like motors, wheels, brakes, other things like that, and then the car drives away. 이 업체의 3D 프린트 전기차는 주문 제작 형태로만 생산이 가능하며 차량 가격은 3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기차역 플랫폼 선로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급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홀리스 기차역.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일 LIRR 그레인넥 플랫폼 추락 사고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의 행인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It's sad. It's sad. It really is. Like again, I just want to make sure people I don't know. 경찰은 숨진 남녀가 열차가 오는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기차역 안전관리에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고속열차가 수시로 왕복하는 철길 주변에 행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be up there on the train just playing, smoking, drinking. 지난 2013년 7월에도 같은 역에서 술에 취한 남녀 2명이 열차가 오는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한 의사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잉 진료를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인데요. 피해를 당한 환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의사가 피고인인 법정 앞에 성난 피해자와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심지어 암이 아닌데도 항암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과도한 화학요법으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타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얘기입니다. He showed no emotion. He didn't care.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가 500여 명에 이르고 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보험금이 우리 돈으로 18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무려 징역 17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늘 50살인 이 의사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It just wasn't enough. Can't bring any of them back. Can't heal the hurt, but it wasn't enough. 탐욕 때문에 재능을 잘못 썼다고 너무도 부끄럽다고 이 의사는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이앨런 연준 의장이 올해 한 금리 인상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의 채무 위기, 중국 증시 폭락 등 대외 변수에 IMF와 세계은행 등의 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인상 시기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그리스 채무 위기, 중국 증시 폭락 등 대외 변수 악화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도 잇따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내년으로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 중앙은행 연준의 옐런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It will be appropriate at some point later this year to take the first step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 and thus begin normalizing monetary policy. 대외 변수보다는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과 2% 물가 상승률이라는 금리 인상 조건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표가 더 개선돼야 한다며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도 강조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첫 금리 인상의 영향은 작을 것이고 첫 번째 인상 뒤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외 변수의 미국 경제 성장세가 완만해져 9월 금리 인상설은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12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거의 10년 만에 소폭으로라도 금리를 올릴 여지는 남았습니다. 옐런 의장의 입장은 다음 주 미의회 통화정책 보고에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의 법안보단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 제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과 인권 유린, 자금 세탁과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내 갖고 있는 자산의 동결도 가능합니다.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었다는 점에서 지난 2월 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보다 유연하면서도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와는 별도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We made clear that the designations that were done at that time were just the start. And we are continuing to evaluate all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to make cases for additional designations.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점에 두 나라 국회의원들이 관계 회복을 위한 교류총회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군위안부 문제와 전후 70년 담화 등 당면한 역사 현안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도쿄 윤석호 특파원입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깊은 골 때문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 한자리에 모인 한일 두 나라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가 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후 70년 담화에는 상기와 같은 역대 정권의 입장이 반영되어 파트너십 관계가 심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当事者たちの名誉回復と心の痛みを癒すことができるような措置を早急に講じるよう共に努力することとした。 이와 함께 한중일 3국 공동의 교과서 실현을 위해 각각 상대국 언어로 번역한 역사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고 전시 한국인 전몰자의 유골 수집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서청원 회장 등 국회의원 대표단은 공동 성명 발표 후 아베 일본 총리를 방문해 이번 총회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국회의원들은 한일 관계 복원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 우려 완화와 그리스 협상 낙관론이 부각된 데 따라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원 1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